바로 한국 증시 투자가분들이 가장 궁금한 이야기를 배터리거든요. 네.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중에 지금 중국이 60%를 차지하다 보니까 우리가 BYD를 봐야겠군요. 바로 한국 증시 투자가분들이 가장 궁금한 이야기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짧게 한번 좀 봤으면 싶어요. 네. 근데 한국은 이제 23년도에 가장 투자가에 관심이 많은 게 배터리거든요. 네. 중국의 뭐 CATL이라든지 배터리인데 일단은 제일 궁금한 게 과연 중국 시장에서의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이라든지 뭐 CATL이든 많은 기업들이 해외 진출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현황을 한번 좀 짚어보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네. 원래는 우리가 글로벌을 볼 때는 뭐 미국, 중국, 유럽, 주요 뭐 일본, 네. 한국. 근데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중에 지금 중국이 60%를 차지하다 보니까 전기차든 배터리든 우리가 통계 지표로 비교할 때 네. 중국 시장, 중국 외의 중국 외 시장, 시장.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을 볼 때는 지금부터 그림을 두 개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그림은 올해 상반기 기준 네. 중국 국내 전기차용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 상위 10개 기업이요. 중국 국내예요. 1위가 네. CATL이죠. 네,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번역했는데 1위가 CATL이고 가장 우측이 중국 국내 시장 점유율이요. 43%, 2위 BYD 29%, 3위 CALB 8%대, 4위 이우 4%대, 그리고 국한 하이테크 거션이 3.98, 그리고 6, 7, 8, 9, 10. 참고로 중국에는 전기차용 배터리를 실제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은 한 50개 정도가 있는데 네. 근데 이 표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1위, 2위, 3위만 합쳐도 거의 80%. 그래서 네. 다른 기업은 거의 1%대나 1% 이내 0. 몇 %, 너무 존재감이 없어요. 사실은 50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1위가 CATL, 한자를 번역하면 영덕시대. 이 기업 본사가 있는 데가 영덕시예요. 네, 네. 영덕시대. 43.4%는 엄청 높은 비중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중국 국내 수십 개 기업이 계속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까 작년 상반기만 해도 43%가 아니었어요. 50%였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내려간 호발주자들이 네. 진짜 막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올라오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CATL의 중국 국내 시장 점유율은 50% 이하가 됐어요. 대신 BYD 많이 올라왔고 CALB가 많이 올라왔어요. 네. 1년 전만 해도 한 4%, 5%. 그래서 중국 국내에서는 당연히 CATL, BL 중국 국내에서는 한 6위 정도까지만 보시면 돼요. 네. 근데 국내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1위, 2위 이 순위에는 크게 변화가 없지만 이 시장 점유율 숫자는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BYD는 과거에는 거의 90%의 전기차용 배터리를 자사 전기차에 네. 했지만 작년부터 계속 타사에 공급하는 작업을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럼 BYD도 이제 배터리 산업에 대한 캐파를 키우고 있는 거네. 자사에만 아주 하다가 강력하게. 아주 이따가 강력하게.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 이게 중국 국내 상황이고요. 다음 그림은 이게 한국 기사에도 많이 나왔는데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의 상위 10개 기업 그리고 작년 상반기, 올해 상반기 시장 점유율 비교예요. 보시면 1위가 LG 에너지 솔루션, 올해 상반기 점유율이 28.7%인데 중요한 거는 1년 전보다 조금 떨어졌어요. 네. 1위지만. 그리고 2위는 CATL, 3위는 일본 파나소닉, 그리고 4위, 5위는 여전히 한국 기업. 근데 보시면 시장 점유율이 1년 전에 비해 다 좀, 네. 그걸 다 CATL이 가지고 그걸 CATL이 많이 메꿔놓고 BYD는 기존 한 10년 넘게 중국 국내 위주로 네. 했는데 BYD가 이 6위고 1.6%밖에 안 됐잖아요. 네. 올해부터 BYD가 해외 수출을 본격적으로 가속도를 붙이기 시작. 그래서 1년마다 지날 한 5년, 10년 후에는 이 숫자가 아주 큰 변화가 나올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BYD를 봐야겠군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말씀드리는 거는 그 산업이랑 그거고 나중에 BYD 주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돼. 지금 네. 말하는 거는 주가가 아니라 그렇죠. 산업이랑 기업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아까 보여드린 거는 중국 국내 시장 점유율 상위 10개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 근데 여기서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한국인인 하 대표님께 질문을 하나 드려야 돼요. 중국의 배터리 업체인 CATL 입장에서는
지금 어느 시장이 가장 중요한 시장일까요? 그냥 느낌상. 전 미국 아닌가요? 왜요? 미국 아니면 유럽 같아서. 근데 지금 미국 매출은 딱히 없고요. 그럼 유럽? 다 맞는데요. 과거에는 가장 중요한 시장이 중국이고 네. 절대적인 1위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점점 유럽 시장이랑 동남아 시장. 그래서 이제는 CATL은 그동안 중국 국내 시장만 열심히 해도 충분한 이익을 창출했는데 이제부터는 중국 시장 플러스 유럽 시장 플러스 동남아 시장 이 세 개 시장이 이제 키워드가 될 거예요. 유럽, 동남아, 예. 중국. 유럽, 중국이 아까 그 50%대에서 40 몇 퍼센트 떨어졌지만 전 세계 전기차의 60%는 중국이 판매한 거기 네. 때문에 그게 절대적인 그거를 유지해야지. 그리고 CATL에게 있어서 아까 그 표에서 보다시피 CATL이 유럽을 비롯한 해외 수출이 점점 가속도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붙여지기 때문에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CATL을 비롯한 중국의 배터리 기업이 해외 진출을 지금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냐 그거에 아마 중요하고 왜냐면 중국 국내 시장은 사실 이미 한국 기업이랑 별 상관없는 시장이거든요. 갑자기 지금 이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이제 완전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항상 한국 시장 입장에서 볼 때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vs 1위라고 합니다만은 CATL이 왜 올라왔는지를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그 재무제표를 자세히 따져보면 중국 국내 지금 50몇 개 업체가 있다고 하잖아요. 중국 국내는 생산력 확장, 가격전, 여러 가지 진짜 백열화된 그런 경쟁이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충분히 진행됐고 그래서 똑같은 배터리라도 중국 국내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CATL 입장에서는 해외 수출하는 게 수익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리고 CATL 하나만 보면 이게 숫자가 가장 명확하잖아요. CATL 전체 매출에서 중국 국내 비중의 변화를 보면 중국 국내 비중이요. 네. 2015년 99%, 16년 97%, 17년 94%, 18년 93%, 19년 91%, 20년 75%, 21년 72%, 22년 72%, 23년 올해 상반기 60%, 해외가 40%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10여 년 동안은 중국 국내에서 열심히 1위로 달려도 충분히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이제는 중국은 어느 정도 선에서 유지하고 유럽, 동남아 해외 수출 그리고 해외 수출 그 사업이 수익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따로 내야 될 것 네. 같아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갑자기 지금 CATL이 중국의 비중을 낮추면서 오히려 이제 앞으로 낮추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내려가는 중국과 해외 시장이 다 늘어나고 있는데 해외 시장이 그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국 비중이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요. 중국이 축소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무서워요. 아니요.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 자체가 항상 지표라는 게 상대적인 퍼센테이지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유럽이라든지 동남아 쪽으로 비중을 늘리면서 해외 매출 비중을 강화하는 그 흐름. 그리고 많은 한국 분들이 중국의 배터리 업체라고 하면 당연히 CATL이 네. 떠오르고 그 다음에 BYD가 떠오르는데 지금부터 간단히 CATL 그리고 아까 그 중국 국내 상위 10개 기업에서 지금 해외 수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4개가 있는데요. CATL이 있고 BYD가 있고 이브 에너지가 있고 예. 그리고 세 개만 보면 돼요. 다른 업체도 있지만 아직은 초기 CATL이랑 BYD랑 이브 에너지. 네. 근데 CATL은 지금 유럽이랑 동남아가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네. 유럽은 지금 이미 작년 말부터 슬슬 가동을 시작한 게 독일 공장인데 그거는 그 아주 규모가 작아요. 네. 그리고 좀 규모가 독일 규모의 한 4배 정도 되는 거는 헝가리 공장이 있는데 아직은 지금 작년에 토지 구매 협의를 체결하고 올해 2월 달에 현지의 환경 허가증을 취득하고 아무리 빨라도 2024년에 가동할 수 있어요.
시가동 그것도 네네. 시가동 그러면 정식 가동은 2025년 네. 그게 제일 큰 거예요. 그리고 유럽은 독일이랑 헝가리 외에 다른 지역은 검토 중이지만 아직은 실질적으로 확정된 건 없어요. 네. 요거 유럽이고 동남아는 지금 동남아 각국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산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나라가 첫 번째 태국, 두 번째 인도네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아시다시피 니켈이나 광물 자원이 매우 풍부해요. 네. 그래서 중국 업체들 입장에서도 동남아를 진출할 때는 태국이랑 인도네시아를 중점 지역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CATL은 인도네시아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작년 4월에 나온 공시를 보면 CATL이 인도네시아 현지 그 광물을 하는 국유 기업이 있고 그리고 그 국유업 산하에 또 배터리 자회사를 설립. 그래서 CATL은 인도네시아 현지 국유 기업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배터리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인도네시아가 광물 자원이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단순히 배터리 제조가 아니라 그 현지 기업이랑 같이 어떻게 하냐면 현지에서 광물을 채굴하고 재련하고 소재를 만들어서 배터리하고 회수까지 풀 밸류 체인을 구축하는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태국은 뭐 자원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태국은 현지에 그 태국 국가 석유라는 국유기업이 있는데 그 자회사랑 MOU를 해서 다 협력하는 방식. 근데 그거는 태국 현지에서 생산하지만 CATL이 기술 라이선스를 주는 방식으로 이게 있고요. 그리고 한국 현대모비스와는 옛날에 2021년에 그 CTP 그 셀트팩 기술 라이선스 파트너십. 그래서 요거는 CATL이 동남아랑 유럽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그리고 한 1분만 주세요. 그러니까 국한 하이테크도 CATL만 진출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 기업이 많은데. 그래서 국한 하이테크는 2021년 7월에 그 유럽 대기업 중에 보쉬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네. 그 기업이 독일에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을 인수해가지고 그 공장을 배터리 공장으로 개조해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베트남 공장은 작년 말쯤에 착공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는 정보가 좀 부족해요. 그리고 이브 에너지는 올해 6월 8일에 헝가리 공장인데 요거는 원통형 건설 계획을 발표했어요. 공시로 계획.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토지 구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다 준비하고 있는 단계예요. 네네. 그리고 또 중국 기업 신황다라는 중국 기업은 올해 7월 그 공시를 보면 헝가리 현지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BYD잖아요. 네. BYD는 동남아랑 브라질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는데 브라질이 그 올해 4월 달에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어요. 네. 국빈 방문한 계기로 그 후에 브라질이랑 전기차나 광물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 제조업에 그 협력하는 것에 가속도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BYD가 뭘 했냐면 올해 7월 4일에 브라질에 또 광물이 또 많잖아요. 네. 이 광물이 참 자원이 좀 올해 7월 4일에 BYD가 그 브라질 현지 바이아주 정부랑 건설 계획을 발표했어요. 근데 그 계획 중에 뭐가 있냐면 배터리 공장뿐만 아니라 3개 공장이 들어있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3개 공장이 뭐냐면 첫 번째는 BYD가 옛날에 전기 버스를 잘 만들었잖아요. 네, 3개 공장 중 첫 번째는 전기 버스랑 트럭 셋시를 만드는 공장. 두 번째는 BYD의 전기차 순수 전기차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BYD 전기차를 만드는 공장. 세 번째는 인산철 배터리 가공 공장. 이렇게 3개를 패키지로 해서 이제 건설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CATL이든 이브 에너지든 국한 하이테크든 신황다든 그리고 BYD든 CATL은 실제로 지금 계속 수출하고 있고 다른 기업들은 지금부터 공장을 짓거나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많아요. 야, 제가 이게 사실은 중국 전기차 배터리 해외 진출을 그냥 팩트만 찍고 싶었는데 듣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하나 자세히 하면 1시간도 부족해요. 아니, 우리나라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진짜 정신 바짝 차리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상황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갑자기 이 채널에서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 아마 이런 분도 있으실 거예요. 뭐 국뽕 아니야? 근데 모든 거는 다 실적으로 증명이 돼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중국 외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의 그 미세한 변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난 몇 년 동안 그리고 지금부터 몇 년 동안은 어쨌든 글로벌 전기차 시장, 글로벌 배터리 시장이 전체적으로 아직은 성장기에 있으니까 네. 그 혜택을 중국 기업, 뭐 한국 기업 거의 이 두 나라 기업 위주로 나누지만 결국은 한 산업이 점점 성숙해지고 기술이 점점 한계에 달하고 원가 경쟁력, 인력 여러 가지 그리고 자원의 그 통제력 그러면 일정 수준으로 고성장으로 갔다가 고성장에서 중간 성장으로 갔다가 그러면 중국식으로 말하면 배추화.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나 산업이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 중국 기업은 그 가격을 원가 통제를 극단적으로 해서 그 가격을 배추화시키는 그 능력이 있다. 그러면 한국 기업 입장에서 물론 예전에는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길게 보면 배터리라는 것이 단순히 제조 기술이 아니라 광물부터 재련, 소재, 배터리 거기에다가 회수까지 이제 그 풀 밸류 체인에 대한 통제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은 아직 너무 대립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이 산업이 점점 성숙화되고 점점 일반화된 보급화된 그런 산업이 되면 결국은 어느 순간부터 가격전, 생산 과잉. 네. 그러니까 오늘 뭐 사실 아까 조금 말을 하다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제가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각도 상당히 달라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현대차가 지금 물론 이제 현대차의 글로벌 점유율은 모든 자동차 기준으로 4위 정도를 합니다만은 비아디 전기차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 테슬라를 빼고 나면 다 동일 선상인데 비아디가 이렇게 브라질과 협력해서 자체 배터리도 조달하면서 전기차를 만든다. 그리고 국내 LG엔솔이나 많은 삼성이나 SDI 같은 기업들이 미국에 상당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사이에 또 하나의 마켓이라 할 수 있는 동남아나 이머징 쪽으로 계속 배터리 라인을 넓히는 중국 기업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본 영상을 보시면서 특히나 막판에 이야기했던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의 해외 진출 현황을 한번 잘 리뷰를 해보시면 우리가 LG라든지 삼성, SK의 향후 배터리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진행 사항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길게 할 줄은 몰랐어요.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네. 작년이 중국 전기차의 해외 수출의 원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안 돼. 이제 올해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부터 중국 전기차의 유럽이랑 동남아 수출도 가속도가 본격적으로 붙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가는 배터리. 그래서 이게 한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한국 종목만 제대로 알면 되는데 좀 더 길게 보면 중국의 산업 현황은 모르면 안 되는 제가 이게 농담 삼아 이렇게 길게 할 줄 몰랐어요 이런 말한 거는 뭐냐면 너무 내용이 좋아서 저희가 따로 다음에 한 번씩 하나하나씩만 따로 한번 알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너무 좋은 내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시간을 내준 찐링 연구원님께 정확해요. 발음 좋았습니까? 찐링. 오늘의 주식 클래스 주식 살롱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지금처럼 많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두루두루 많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